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서 건강중고 시즌2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좌를 개설하다, 즉 은행과의 관계를 시작하다라는 동사, 어떤 동사가 있었나요? 카이라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저에게, 나에게라는 표현, 어떤 패턴이 있었나요? 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게이워 동사 앞에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사역의 표현, 어떤 패턴이 있었나요? 사람 동사의 구조로 사용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 중국어를 배워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요, 재미있고 의미 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살펴볼까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빨간색 펜을 들고 성조 표시 한번 해볼까요? 您哪儿不舒服? 您哪儿不舒服? 자, 먼저 수로를 봤더니요, 아프신가요? 라고 보여요. 여기서 몸이 아프다라는 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어딘가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요, 불편하다는 말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편안하다, 상쾌하다는 형용사 슈프 앞에다가요, 뿌를 붙여서 뿌슈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근데요, 여기 나와 있는 뿌슈프라는 표현은요, 회화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자,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요. 몸이 좀 불편해요. 몸살기가 있네요. 이런 문장에 쓰이는 표현은요, 我今天有点不舒服. 我今天有点不舒服.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옷이나 신발을 사러 갔을 때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입어보니 불편하신가요? 신어보니 불편하신가요? 라는 말을 했을 때 穿着不舒服吗? 穿着不舒服吗?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배가 거북합니다. 속이 좀 거북하네요. 이런 말 했을 때에도 肚子不舒服, 肚子不舒服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어디가 라는 말을 봤더니요, 의문대명사 날이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날을 사용하는 패턴 두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A在哪儿, A在哪儿, A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표현. 우리가, 자, 선생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老师在哪儿, 老师在哪儿. 화장실은 어디 있나요? 洗手间在哪儿? 洗手间在哪儿?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런트, 즉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요, 服务台在哪儿? 服务台在哪儿?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으로는요, 在哪儿동사, 在哪儿동사, 어디서 뭐뭐 합니까? 라는 패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예를 들면요, 어디서 만납니까? 라는 문장은 在哪儿见面, 在哪儿见面. 그리고요, 어디서 식사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在哪儿吃饭, 在哪儿吃饭.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서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在哪儿工作, 在哪儿工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아주 유용한 패턴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요, 당신은, 손님은 어디가 뭐뭇이 아니다, 편안하다, 즉 불편하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您哪儿不舒服, 您哪儿不舒服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자, 빨간색 펜을 들고 성질 표시해 볼까요? 您什么时候病的?您什么时候病的? 나왔습니다. 자, 수로를 봤더니요.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즉, 언제부터란 말 한번 주목해 볼까요? 언제부터, 즉 언제라는 말은요. 우리가 의문대명사 무엇, 무슨, 어떤이라는 什么, 什么 그리고 뭐뭐한 때를 의미하는 명사 时候, 时候 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어떤 때라고 해서 언제라는 말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주의하실 것은 성조와 발음이 약간 어려워요. 이성경성, 이성경성의 성조를 취하는데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什么时候,什么时候,什么时候 이렇게 언제라는 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아프다라는 말 봤더니 여기서는요, 우리가 병이라는 한자, 삥이 보입니다. 원래 이 삥이라는 단어는요, 무슨 병이라는 명사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프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바로 뭐다? 중국어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 역할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봤더니요, 더가 보여요. 자, 중국어의 재미있는 사실은요, 중국어 글자 하나하나마다요,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즉, 쓸모없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이 재미 때문에요,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의 더는 왜 왔을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중국어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강조용법이라 그래서 보통 주어 뒤에 시, 문장 맨 끝에 더를 붙이는 시, 什么什么的, 시, 什么什么的 이러한 패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제주도 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강조용법입니다. 제주도 말이에요. 언제 완, 어디서 완, 어떻게 완 하는 이러한 표현 많이 쓰이시죠? 이것이 바로 중국어에서 강조용법입니다. 이 강조용법이라 하면요, 주어 뒤에 시를 붙이고 문장 맨 끝에 더를 붙이는 그 사이에 우리가 이미 발생한 동작, 그리고 시간, 장소, 방법을 강조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언제 완, 어디서 완, 어떻게 완 이런 표현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당신은 언제 오셨나요? 언제 왔나요? 라는 언제 완이라는 말은요, 你是什么时候来的?你是什么时候来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는요, 어디서 완이란 말로 표현될 수 있겠죠? 你是从哪儿来的?你是从哪儿来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요, 주어 뒤에 따라붙는 시가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문장을 시를 빼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당신 언제 완 하면요, 你什么时候来的? 당신 어디서 완 하면요, 你从哪儿来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붙여보겠는데요. 여기서 만약 이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문장 맨 끝에 더를 뭐뭐한 것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당신 언제 온 거, 당신 어디서 온 거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당신은 언제부터 아프다, 뭐뭐한 것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붙여볼까요? 您什么时候病的?您什么时候病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소화가 잘 되십니까?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빨간색 펜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성질 표시해 보겠습니다. 您消化好吗?您消化好吗? 자, 먼저 수로를 봤더니요, 소화하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소화하다란 말은 우리말의 한자어 소화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消化, 消化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중국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쓸모없는 글자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자기 역할이 있다는 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게 소화하다란 동사 消化 뒤에 따라붙는 好,
하오자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하오라는 뜻은요. 형용사로 쓰여서 좋다, 안녕하다, 잘 지내다 이와 같은 말로 쓰여서 인사 표현에 많이 쓰이고요. 자, 두 번째는 하오가 동사 앞에 쓰여서 뭐뭐하기 좋다, 뭐뭐하기 쉽다라는 조동사로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좋다란 말을 하오칸, 하오칸 이렇게 말했고요. 다음 먹기 좋다란 말을 하오츠, 하오츠 이렇게 말했었고요. 듣기 좋다라는 말은요. 하오팅, 하오팅과 같이 동사 앞에 하오를 사용하면 예쁜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이 하오가 동사 뒤에 쓰이게 되면요. 아주 잘 멈하다라는 그 결과를 나타낸다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아주 잘 먹다란 말은 츠하오, 츠하오. 아주 잘 준비하단 말은요. 준베이하오, 준베이하오. 그리고 아주 잘 얘기가 되다라고 했을 때는요. 슈어하오, 슈어하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손님은 당신은 소화하다 아주 잘 뭐뭐입니까? 이러한 패턴이 아닐까요? 갖다 붙여본다면 닌 샤오화하오마, 닌 샤오화하오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죠?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빨간색 펜을 들고 성조 표시할까요? 我还要等多久?我还要等多久? 자, 수어를 봤더니요. 기다리다라는 수어가 보입니다. 기다리다라는 동사 한 글자짜리 기억나나요? 그렇죠. 당, 당. 근데 여기서는요. 기다려야 합니다. 즉 기다려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는 어감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때 동사 앞에 뭘 붙여라? 그렇죠. 한 글자짜리 조동사 야오. 야오를 붙이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야오 앞에 붙이는 단어 부사인 하이, 하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때 하이라는 단어는요. 뜻이 네 가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또한 역시.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 세 번째, 그런대로.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오늘 사용되어지는 표현인데요. 또 더라는 어감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뭐냐? 얼마나, 즉 얼마 동안이라는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이와 같은 시간의 양은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어디 뒤에? 그렇죠. 동사 뒤에, 동사 뒤에 위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얼마 동안이라는 말을 한번 살펴봤더니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많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뚜어, 뚜어가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짚어볼 것이 바로 뚜어입니다. 우리가 많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뚜어가 만약 이 뚜어라는 단어가 형용사 앞에 쓰이게 되면 많다라는 뜻이 아니라 얼마나라는 의문사로 변해요.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첫 번째,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말은 얼마나 나이가 많으신가요? 라고 해서 뚜었다, 뚜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키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키를 물어볼 때는요. 얼마나 키가 큽니까? 얼마나 키가 큰가요? 라는 문장이 돼서 뚜어까오, 뚜어까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거리를 물어볼 때는요. 얼마나 멉니까? 라고 해서 뚜어유엔, 뚜어유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배우는 얼마 동안이란 말은 뚜어 뒤에다가 시간이 오래다란 형용사 우리말의 오래를 구자를 사용하는 지어, 지어를 붙여서 뚜어지어, 뚜어지어 이렇게 쓰게 되면 얼마나 오랫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을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저는 또 더 뭐뭐 해야 한다, 기다리다, 얼마나, 얼마 동안 이런 순서가 아닐까요?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我还要等多久 我还要等多久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내과로 가보세요 라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빨간색 펜을 들고 성조 표시해 보겠습니다. 您去看内科吧. 您去看内科吧. 먼저 술을 봤더니요. 가보다, 즉 가서 보다. 동사가 두 개 보이는 다 같이 노형 말고 어디? 연동. 그렇죠. 연동문 어순구조입니다. 연동문 어순구조의 특징은 동작이 어떤 순서? 일어난 순서. 그래서 가서 보다, 가는 게 먼저가 되기 때문에 가다 보다, 가 보다. 즉 바꿔서 보러 가다란 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문장 맨 끝에 봤더니 바가 보이네요. 자, 중국어의 특징, 형태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문장 맨 끝에 바를 붙였을 때 그 형태가 두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요 문장 맨 끝에 바가 오면서 마침표가 왔을 때는요, 뭐뭐 해요, 뭐뭐 하죠, 뭐뭐 합시다와 같은 청유의 뜻을 취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라는 말은 我们一起吃饭吧, 我们一起吃饭吧. 이렇게 바를 붙이면 되겠고요.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갑시다,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我们一起去看电影吧, 我们一起去看电影吧.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바라는 단어가 두 번째 역할은요, 바가 붙으면서 문장 맨 끝에 물음표가 오게 되면요, 이때는 청유의 뜻이라기보다는 뭐뭐이죠, 맞죠, 그초와 같은 추측, 확인의 어감으로 쓰인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요, 당신 선생님이죠?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이때 쓰이는 말, 你是老师吧? 你是老师吧? 당신 중국 사람이죠? 라는 말도 더 많이 들어요. 이때 쓰는 말이 你是中国人吧? 你是中国人吧?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게 예쁘죠? 라고 말하고 싶다면요, 那个好看吧? 那个好看吧? 이렇게 바를 붙이면 우리가 추측, 확인의 어감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당신은, 손님은 가다, 보다, 어디로? 내과, 내과란 단어, 네이커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뭐뭐 하세요라는 단어를만 붙이면 되겠네요.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您去看内科吧, 您去看内科吧.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환자들에게 간단히 증상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연습해 볼게요. 머리라는 단어는 더라고 하고요. 아프다라는 단어 덩을 넣어 머리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더덩이라고 합니다.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마와 주어 당신 닌을 넣어 머리가 아픕니까? 라는 표현은 닌 더덩마, 닌 더덩마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더덩마, 닌 더덩마. 목이라는 단어는 쌍즈라고 하고요. 아프다라는 단어 덩을 넣어 목이 아프다라는 표현은 쌍즈덩이라고 합니다. 문장 끝에 마와 주어 당신 닌을 넣어 목이 아픕니까? 라는 표현은 닌 쌍즈덩마, 닌 쌍즈덩마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쌍즈덩마, 닌 쌍즈덩마. 여기라는 단어는 어떻게 말하죠? 쩔이라고 말하죠. 아프다라는 단어 덩을 넣어 여기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쩔덩이라고 합니다.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마와 주어 당신 닌을 넣어 여기가 아픕니까? 라고 표현할 때는 닌 쩔덩마,
您这儿疼吗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您这儿疼吗? 您这儿疼吗? 열이 나다라는 표현은 发烧라고 하는데요.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마를 넣어 간단히 열이 납니까? 라는 표현은 发烧吗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发烧吗? 배가 아픈 증상과 관련된 표현이나 속이 안 좋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연습해 볼게요. 배라는 단어는 肚子라고 하고요. 아프다라는 단어 疼을 넣어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肚子疼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사하다라는 표현은 拉肚子라고 하는데요.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말을 붙여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까? 라는 표현은 肚子疼拉肚子吗? 肚子疼拉肚子吗?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肚子疼拉肚子吗?肚子疼拉肚子吗? 변비라는 단어는 便秘라고 하고요.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마와 주어 당신 닌을 넣어 변비가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은 您便秘吗? 您便秘吗?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您便秘吗?您便秘吗? 소화하다 라는 단어는 消化라고 하는데요. 좋다라는 단어 好 좋지 않다라는 표현 不好를 넣어 소화가 잘 안 되다라는 표현은 消化不好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말을 넣어 소화가 잘 안 되나요? 라는 표현은 消化不好吗? 消化不好吗?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消化不好吗?消化不好吗? 구토하다라는 표현은 呕吐라고 하는데요. 계속쭉이라는 단어 一直를 넣어 계속 토를 합니다 라는 표현은 一直呕吐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一直呕吐 몸살기가 있거나 손발 저림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연습해 볼게요. 온몸 전신이라는 단어는 浑身 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아프다라는 단어 疼을 붙여 浑身疼 이라고 하면 온몸이 아프다, 쑤시다, 즉 몸살기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라고 느끼다, 여기다 라는 단어 感到를 넣어 몸살기를 느끼다 라는 표현은 感到浑身疼 이라고 사용할 수 있고요. 문장 끝에 마와 주어 당신 닌을 넣어 몸살기가 있나요? 라는 표현은 您感到浑身疼吗? 您感到浑身疼吗?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您感到浑身疼吗?您感到浑身疼吗? 팔이라는 단어는 胳膊 라고 하고요. 다리라는 단어는 腿 라고 합니다. 몸살기, 온몸이 쑤시다 라는 표현 浑身疼 여기에 게다가 그리고 라는 단어 还有 와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마를 넣어 팔, 다리가 아프고 몸이 쑤시십니까? 라는 표현은 胳膊腿还有浑身疼吗?胳膊腿还有浑身疼吗?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胳膊腿还有浑身疼吗?胳膊腿还有浑身疼吗?
손이라는 단어는 手, 手라고 하고요. 발이라는 단어는 脚, 脚라고 합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손발이라고 표현할 때는 手脚, 手脚라고 할 수 있고요. 저리다, 마비되다 라는 단어 发麻, 发麻를 넣어 손발이 저리다 라는 표현은 手脚发麻, 手脚发麻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뭐라고 느끼다, 여기다 라는 단어 感到, 感到넣어 나는 손발 저림을 느낀다, 즉 손발이 저립니다 라는 표현은 我感到手脚发麻, 我感到手脚发麻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我感到手脚发麻，我感到手脚发麻。 끝으로 오늘 배운 표현 중 몇 가지 표현을 가지고 확인학습을 통해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머리가 아픕니까? 您头疼吗?您头疼吗?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까? 肚子疼拉肚子吗?肚子疼拉肚子吗? 몸살기가 있나요? 您感到浑身疼吗?您感到浑身疼吗? 자, 오늘 배운 핵심을 한번 짚어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몸이 좀 아프네요. 몸이 좀 불편해요. 좀 몸살기가 있어요. 이러한 표현,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不舒服, 不舒服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제주도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언제 완, 어디서 완, 어떻게 완, 이러한 강조용법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패턴을 사용했었나요? 是什么什么的,是什么什么的라는 패턴을 사용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많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뚜어, 뚜어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을 때 의문사로 사용할 수 있었나요? 多 뒤에 형용사를 넣어서 얼마나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얼마 동안이라고 표현할 때는 多久, 多久라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再 이제 见.